지난 4월에 산성구역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성남은 제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고 부동산도 많이 돌아다녔고 물건도 많이 들여다보고 했던 지역입니다. 지금까지는 성남의 입지적인 가치와 부동산 상승장 덕분에 자고 나면 억 단위씩 가격 올라가 있고 재개발 물건들도 아직 단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실상 완공 후 가격이나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급격한 가격 상승, 소위 떡상을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현재 성남의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인 포레스티아도 작년쯤까지는 뭐 한 10억에서 11억, 12억, 13억, 14억까지 거의 한 달에 한 1억씩 오르는 수준으로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금리랑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하느니 빅스텝 해가지고 뭐 금리가 0.5%가 올랐고 뭐 이런 어려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금리가 올라서 대출 빌려다 쓰기도 어렵고 대출 이자 나가는 게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되니까 재개발 물건을 가만히 들고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이 버티기 장세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은 특히 초기 현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게 단점이자 장점인 투자입니다. 현금으로 몇 억을 들고 있어야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아서 앞으로 새 아파트가 될 물건을 비교적 싸게 매매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현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게 또 단점입니다. 그냥 내 호주머니에 몇 억 있고 그걸 넣은 거면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그냥 가지고 있던 돈이니까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 몇 억을 대출로 마련하게 됩니다.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뭐 주변 지인 대출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7억짜리 물건에 1억은 보증금으로 껴있어서 6억을 넣고 매매를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중에 2억은 주택담보대출, 2억은 신용대출, 2억은 모은 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출이 총 4억 정도 됩니다. 만약에 그동안 한 대출이자 3%로 쓰고 있었는데 이자가 6%로 올라버리면 기존에 3%일 때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던 이자가 6%로 올라버리면 순식간에 2배가 돼서 한 달에 200씩 이자가 나가게 됩니다. 가만히 가지고만 있는데 200씩 이자가 나가는 셈입니다. 2억 정도 신용대출이 가능한 수준이니까 뭐 연봉을 뭐 한 1.5억이라고 하면 실수령 한 8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이자가 나가고 나면 600만 원 났습니다. 가정이 있다면 뭐 가족 생활비에 애들의 학원비에 애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만히 숨만 쉬어도 돈 나가는데 먹고 자고 입고 등등 빠듯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그 더 큰 문제는 이 하락장에서 재개발 재건축 진도가 더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아파트가 되면 얼마가 더 오를 거야, 뭐 부자가 될 거야, 이런 기대가 있어야 뭐 조합이 똘똘 뭉치고 거기서 조합이 밀어붙이니까 관련 지자체도 인허가를 잘 내주고 하는데 이 부동산이 하락장이 되어버리면 이자 감당하면서 추가 분담금 얼마 내고 했는데 이거 미분양 나고 막상 아파트 지어졌는데 몇 억씩 폭락하고 이러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조합 추진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탄력이 떨어지면 이 재개발 재건축은 처음부터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니까 또 몇 년씩 지지부진해지고 빌라, 주택, 프리미엄도 뭐 확확 빠지고 진짜 잘못하면 팔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제 금리 인상은 정말 현실이고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합니다. 금리를 올린다는 건 대출 이자가 올라가고 당장 내가 이 수중에 쓸 수 있는 돈이 적어진다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개발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재개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재개발 물건을 가지고 계시다면 본인 구역의 진도를 최대한 앞으로 진행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일단 진도를 빼야 빌라, 주택 물건의 프리미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새 아파트가 될 것을 조금이라도 더 확실하게 해두어야 그 확률을 높여놔야 가격 방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속도도 더 빨라지고요. 추가 분담금, 공사비 상승, 미분양 걱정 이런 거를 할 게 아닙니다.
만약에 구역 지정 전이라면 구역 지정을 위해서 지자체랑 협의를 잘 해야 합니다. 만약에 시공사 선정 단계라면 뭐 인플레이션, 공사비 상승 다 인정하고 높은 공사비로 입찰해서 시공사를 빨리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관리 처분이나 이주 단계라면 최대한 이주 독려해서 바로 철거랑 분양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로 재개발 투자를 고민 중인 분들이시라면 지금 같은 약보합이나 하락장에서는 가장 최대한 리스크가 적은 그런 물건을 보셔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원래 위험한 투자입니다. 빌라 주택을 매수하는 이 재개발은 특히 더 위험한 수준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세 상승장에서 가격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고 프리미엄이 계속 올라주었기 때문에 괜찮지만 원래 빌라 투자는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이 리스크 높은 투자를 부동산 하락장에서 할 때는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재개발 투자할 때는 투자금이 더 들더라도 진도가 조금이라도 더 나가 있는 거, 새 아파트까지 단계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물건을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리다가는 하이 리스크에 묻혀버리는 수가 생깁니다. 특히나 현금을 많이 넣어야 하는 이 재개발 투자는 한 번 잘못하면 다시 일어서기 힘든 큰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 약보합 혹은 하락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성남이라는 지역을 앞으로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 잠실과 판교, 분당으로 둘러싸인 입지라는 것은 이 불변하는 가치입니다. 성남은 북쪽으로는 잠실과 강남을 끼고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판교와 분당을 끼고 있는 이 천혜의 입지입니다. 8호선 연장만 되면 판교까지도 10분, 15분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입지고요. 근데 오래된 빌라라서 가격이 낮은 거지, 여기에 빌라 재건축 재개발되고 새 아파트 들어오면은 가격 떡상할 거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입니다. 이 불변하는 입지 가치를 판단할 줄 아는 안목과 시간에서 흔들리지 않을 이러한 약보합 혹은 하락장에서 흔들리지 않은 이 뚝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실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임장을 배경으로 하는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